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쯤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의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 회담장을 나오면서 막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말은 영어로 번역돼 짤로 만들어져 배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있죠. 생긴 대로 논다. 딱 그 짝입니다. 이날 촬영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대화를 나눈 뒤 행사장에서 나오면서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발언인즉 국회는 미국 국회를 말하며 승인 대상은 글로벌 펀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미국 국회와 바이든을 싸잡아 조롱한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욕설 외교의 진수인 거죠.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들과의 굴욕 외교, 빈손 외교를 가진 마당에 이제는 대놓고 욕설 외교까지 뽐내고 있는데요. 나토 회담은 저리 가라입니다. 이 떨어진 국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했다가 걸어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 펀드, 이것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순방의 최대 현안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짜리 짧은 만남으로 그쳤습니다. 빈손 외교에 이어 욕설 외교까지 겹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 바닥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에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욕에서의 발언을 보니 사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보조한 국가안보실의 김성한 실장, 김태호 1차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아울러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폄하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평소 언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말을 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순방의 현안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짜리 짧은 만남으로 그쳤다. 빈손 외교에 외교 욕설까지 겹쳤다고 직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욕설 발언이 알려지며 곳곳에서 그를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외교의 외자도 꺼내지 말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민생과 경제나 챙기시죠. 사실 그것도 벅차 보입니다. 4년 6개월 더 버틸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를 떠돌며 글로벌 호구가 되어버린 이때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숨겨 넣어두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발로 철회된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실에서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실무 검토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내용은 21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누가 지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건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기재부 내부에 실무 검토 과정을 그러면 거쳤고.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아니, 이 사업을 영빈관 사업을 대통령께 최종 확정 단계에서 보고를 안 드린다는 게 기재부 장관 책무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죠. 합당한 예산이라면 국민 앞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공개하고 국민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 동의를 얻으면 될 일을 무엇이 두려워 꼭꼭 숨겨둔 것입니까? 878억 원의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예산은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이 요청한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8월 달에 제출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거에 관해서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최소 한 달간 영빈관 신축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왔다는 얘긴데요. 그러나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 누가 어떻게 제안했냐는 데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많은 국민과 여야 의원들을 당황시켰는데요. 대통령과 총리 승인도 받지 않고 자신의 독단으로 영빈관을 신축하려 했다는데 이쯤 되면 이건 국정농단 수준인 거죠. 대통령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이런 지시를 내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운데요. 또 그런 지시를 거부하고 반대하지 못하고 검토 편성한 기재부의 대응도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의심은 거의 확실한 수준인데요.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더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인데요. 그게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 경위와 이전 비용을 둘러싼 공방은 10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누가 검토를 지시했고 예산을 편성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걸 내년도 예산에 숨겨 끼워 넣기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 엄벌해야 합니다. 그게 설령 대통령 부인일지라도 말이죠.